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유정. 곧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 신분으로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법정에서 따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고유정이 피고인이 아니라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에게 극형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먼저 권설 기자, 저는 원고 고유정이라는 말이 사실 뭐 입에 잘 붙지 않아요. 입에 잘 붙지도 않는데 이 경찰을 상대로 이 신변 공개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건 5일 전입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 난 이틀 뒤에 고유정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원래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신상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고유정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자신의 얼굴과 신상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사건 상황실에서도 신상 공개가 된 범인들 여러 소개해드렸지만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까지 낸 건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번이 첫 번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 결정 처분을 했죠. 그거를 이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행정지 처분을 먼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았는지 어쨌든 뒤에 또 좀 다르게 하는가 본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에고센트릭, 자기 그 중심적이고 에고이즘,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는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말이죠. 이런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까지 내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고유정이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낸 게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흘 뒤에 다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왜 고유정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고유정에게 물어볼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항을 보게 되면 6월 5일 날 신상 공개 결정을 제주지방청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7일 날 공개된 거 안 뒤에 그 결정을 취소하려고 제주지방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법원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지를 들어봐야 되니까 소송 요지를. 그런데 갑자기 6월 10일 날 취하를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치밀하게 해석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어서 경찰청을 압박할 수도 있고 제주청을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는 여론 의식 안 했다가 여론이라든가 국민 감정 의식한 다음에 취한 거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게 고유정이 사흘 만에 180도 마음을 뒤집은 심리예요.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6월 5일 날 이 제주지방청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제 소송 취소장을 제출하면 당장에 그 공개를 못 해요. 경찰 단계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쭉 밀고 가다가 경찰에서는 10일밖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10일 지나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은데 3일 뒤에 취소한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어차피 공개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6일 날이죠. 유치장에서 진술록화실로 고유정이 저 사진입니다. 이동하는 사진을 우리 기자분이 공개 이후에 저걸 찍었어요. 네. 근데 고유정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 이미 얼굴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예. 소송을 낸 시점에. 예, 모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그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미 이 얼굴이 공개됐다는 걸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취소 소송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10일 날 소송을 취하한 거로 보입니다. 결국 취소 소송을 통해서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신이 앞으로 재판에서 받을 불이익이랄까? 아니면 재판부가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도 반영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죠. 그 다음에는 국민 여론 같은 것도 굉장히 따가웠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양형의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 허용한 권한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바에야
취소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고유정은 다친 손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배가 아프다면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피해자가 이렇게 나오면 수사기관이 고유정을 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상당히 어렵죠. 아마 경찰도 1차 그 10일 동안 고유정을 조사하면서 배 아프다, 손 다쳤는데 병원 가자, 그 다음에 그 23시 이후에 심야 조사 거부, 뭐 이런 거 또 뭐 저 무피권 행사 이런 거 등등으로 상당히 경찰이 애로사항을 겪다가 이제 결국은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수법 그리고 아직 시신은 못 찾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미완의 어떤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치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사 검찰에서의 과정도 경찰하고 지금 현재 보기에는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고유정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인데 6월 1일이면 지금 지났거든요. 7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10일 1차 기간 지났어요. 네, 2차 연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검찰도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검찰이 아마 이제 거기서 또 생각하는 거는 검색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니코틴 치사량이라든지 등등 해서 범행과 관련된 검색어가 1000번 이상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거를 요구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본인이 거부하면 못합니다. 거부하고 있답니다. 네. 고유정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권솔 기자, 그런데 보면 고유정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송치 시점에도 계속해서 얼굴을 푹 수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재판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뭐 과한 예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뒤로 이렇게 쏟아서 내리는 이런 모양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의 얼굴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던 건데요. 고유정이 경찰에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얼굴만큼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정말 필사적이잖아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옆에 기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유가족들이 이 현장에서 왜 이렇게 고유정 얼굴을 안 보여주냐,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격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고유정의 저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다른 흉악범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신상공개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은 신상 공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신상 공개할 때 조사 중이라든지 마스크를 씌우고 뭐 옷을 씌우는데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릴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성명 나이는 우리 흉악범에서는 가능하고 성범죄는 뭐 주석까지 가보시면 어떻든 간에 본인이 가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아니 공개를 했는데 왜 얼굴이 안 나타나냐 그러는데 본인이 가리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안기백 의원이 아마 이번에 발의한 것 같은데 얼굴을 나타낼 수 있게 아주 문구를 넣자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찰관들이 범인을 찾게 됐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 보게 되면 칸이 쳐 있죠. 그 다음에 앞에 판을 들고 있고 이름을 써 있고 찍어요. 그걸 스포문이 쓰는데 그거를 일명 PP, 폴리스 포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은어로는 머그샷이라고 하죠. 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소중재나 수배할 때는 붙이지만 조사 중에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넣게 되면은 머그샷 인증도 공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자. 이 뜻으로 아마 발의한 것 같아요. 이거를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소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극적 공개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라 하는 게 소극적 공개거든요. 적극적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머그샷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적극적 공개인데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이 경우는 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런 죄 고유정 같은 이런 죄는 적극 공개. 또 뭐 좀 경미한 건 소극적 공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법은 예. 그래서 지금 법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개정 얘기가. 예. 지금은 소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문구를 보면 말이죠.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그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우리 형사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워낙 고유정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을 했다 보니 고유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뭐 냉정하기까지 한데요. 사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넘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많이 했다. 동의하는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목이 나오는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누구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인데요. 지난 6월 7일 고유정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올린 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고유정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지 않습니까? 뭐 사형제도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뭐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꾸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제 유지 여론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22년 전이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6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40여 개국 이상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앰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보는데요. 그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국가와 실질적 사형 폐지국 사이에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인권위에서도 그런 어떤 모라토리움이라도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집행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사형에 대해서 또 여론이 상당히 또 지지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인권을 따진다면 그리고 민주주의라든지 더 발전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폐지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고의적 사건 같은 것이 자꾸 터짐으로써 국민 법감정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요, 또 이제 조건을 붙여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절대 한번 들어가면 이런,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가명 없는 종신형. 가석방이 안 되는. 가석방 안 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한다면 사형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명 없는 종신형도 없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저 대안으로 나온 게 합산형도 있습니다. 징역 250년, 300년. 누적죄요. 예. 누적죄. 예, 그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있는 사형제를 폐지해버리면 속수무책이다 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속히 국회에서 할 일이겠죠. 속히 이 가명 없는 종신형 혹은 합산형 뭐를 선택하든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사형제 폐지 여부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만 덧붙이면요. 이 사형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는 미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결수는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형제를 없애면 노동도 시킬 수 있고 교화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61명입니다. 사형수가. 군 사형수까지 4명 포함하면 65명이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다 특혜를 받는 보니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거의 군림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사형수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형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없는 거죠. 네.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불이 붙은 이 사형제와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